브라질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이재명이 지금 브라질 가고 아르헨티나 갈 때인가요? 저는 아르헨티나 갔다 그래서 우리가 아르헨티나랑 무슨 뭐 대단한 교육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22년 만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22년 만에 아르헨티나 갔다고 박수를 쳐야 됩니까? 아니에요. 22년 동안 안 간 나라를 도대체 왜 가는 거야? 아니, 그 전에 필요가 있었으면 갔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격이나 그런 거에 아르헨티나랑 뭔가 협조할 일이 있으면 아르헨티나 보고 오라 그러면 되지. 네. 다음 정거장은 아르헨티나입니다. 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뭐, 왜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금융시장도 불안정하고 부동산 시장도 엉망이고 외교안보도 완전히 엉망인 상황에서 거기 왜 가죠? 거기 가서 뭐가 성과인데요? 그리고 되게 추상적인 성과를 가져왔어요. 앞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전화로 협력하면 안 돼요? 우리 세금 쓰지 말고? 무슨 휴가도 안 가고 일하는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휴가를 가는 대통령으로 보여지지 않나요? 네. 남미 휴가 가는 거라고 해도 아마 할 말이 없을걸요. 성과가 뭐가 있는데요. 제가 브라질에 생각나는 장면이라고는 브라질의 그 철강회사 노조위원장이 이재명을 거의 뭐 셔틀빵 하듯이 어깨 툭툭 치면서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 직위에 있는 사람인데 툭툭 치면서 그냥 애 다루듯이 한 장면하고 브라질은 전자투표 도입하는 나라인데 샌프란시스코까지 가가지고 교포 여러분 전자투표랑 무슨 우편투표 도입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게 전자투표랑 우편투표요? 지금 있는 선거도 관리가 안 돼서 이 엉망진창인데 새로운 제도를 어떻게 도입합니까? 여러분 전자투표는 우리가 비웃어야지 절대 안 되니까 걱정 마세요. 왜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특검법도 민주당이 통과시켜주고 뭐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전자투표로 가려고 하는 거를 우리가 속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시는데 전자투표는 지금도 민주당이 마음대로 밀어붙이려면 다수당이잖아요. 보안수사권 폐지하듯이 지금도 전자투표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못하느냐? 그랬다가는 국민들한테 박살나고 다음 선거 때 분노의 투표 때문에 완전히 쪼그라들 게 무서워서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투표 반대에 대해서 목소리만 내면 되지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자투표가 도입되려면은 설사 도입되려고 해도 한도에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 전자투표도 무결성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서버부터 시작해서 시스템을 엄청나게 갖춰야 되고 대리 투표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시스템 갖추는데 몇 년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총선 때 민주당이 이 부정선거 이슈로 박살이 나고 나면 자기들이 다수당이 아닌데 전자투표를 어떻게 도입합니까? 그러니까 다음 총선 전에는 총선에서 질까봐 전자투표를 도입할 수 없고 전자투표를 무리해서 도입하더라도 시스템을 구비하는데 시간이 몇 년 걸리기 때문에 총선에서 우리가 이겨버리면 자유우파가 이겨버리면 그까지 법안 다시 바꿔버리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총선에서 우리가 이겨야 전자투표를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마음을 합쳐야 될 거지 너무 전자투표 두려워해가지고 전략적인 고민은 너무 하지 마십시오. 이게 어떤 이 큰 전투에서는요 사기가 제일 중요해요. 무슨 작전? 전략? 그런 것들은 그냥 저처럼 제도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가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투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사전투표 폐지 민주당이 안 해주더라도 끝까지 밀어붙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전투표를 껴안고 침몰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민주당은 지금 사전투표 폐지를 해줄 생각이 없어요. 엄청나게 옹호하고 사전투표 얘기만 나오면은 완전 경기를 일으킵니다. 왜? 사전투표가 민주당에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사전투표에 어떤 부정이 있는지 우리가 정확히 몰라도 뭔가 민주당에 유리한 구도가 짜져 있으니까 죽어라고 사전투표를 지키려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경기에 있어서 규칙을 짰는데 어떤 팀에서는 그 규칙을 절대 반대하고 어떤 팀에서는 무조건 찬성한다 그러면 이미 공정한 규칙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 폐지는 끝까지 밀어붙였다가 만약에 사전투표를 끝까지 고집하면 우리가 사전투표 의원 숫자가 모자라는데 사전투표 제도를 힘으로 폐지시킬 방법은 없죠. 하지만 여론으로 몰아붙이면 어쩔 수 없이
총선 앞두고 민주당 지지율이 막 곤두박질 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사전투표를 폐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전투표 폐지를 안 한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음 총선에 본투표에서 정말 분노의 결집, 나만 투표하는 게 아니라 옆 사람 깨워가지고 옆집에 문 두들겨서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같이 가서 한번 본투표에서 끝장을 한번 내줘야지 이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전투표 폐지 끝까지 외쳐야 됩니다. 전자투표 절대 반대 끝까지 외쳐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전자투표 기사 나왔다고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사전투표 폐지가 당장 안 된다고 지나치게 실망하거나 지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민주당이 바라는 구도대로 가는 겁니다. 무조건 저는 당일투표 수개표, 전자투표 절대 반대, 사전투표 폐지 제 입장은 명확해요. 우리는 지금은 전략적으로 특검으로 불법이 많이 드러나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제 그 기자회견부터 전자투표입니다. 라이브 방송. 전 약간 흥분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라이브 방송 하다 보니까 휴대전화로 지금 찍고 있다 보니까 제가 오늘은 음악도 좀 틀어드리기가 어렵고 또, 영상도 보여드리기 어려운데 제가 마무리하면서 좀 영상은 제가 그 다음 라이브 방송에서 틀어드릴게요. 요번에 저는 그 전당대회 하는 거 보셨어요? 정청래랑 김민석이랑. 너무 이상하던데? 그래서 그 최민희 영상이 제일 웃기더라고요. 아마 찾아보시면 너무 웃기실 텐데,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찾아보십시오. 최민희가 요번에 전당대회에 나와서 한 표 줍쇼, 한 표 줍쇼를 한 거예요. 근데 너무 거지처럼 한 표 줍쇼, 한 표 줍쇼 하니까 그게 너무 이 방통위원, 그 과방위원장 하면서 그렇게 국민들한테도 갑질하고 거기 나온 사람들한테 그렇게 갑질하다가 민주당 개딸들한테 한 표 줍쇼, 한 표 줍쇼 하니까 왜 이렇게 거지 같아요? 그 영상을 보니까 너무 웃겼고, 근데 민주당은 그런 약간 표 구걸이 통하는지, 최민희가 개딸들한테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인기가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는 정청래랑 한 표를 먹고 최민희랑 지금 김민석하고 대차게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김민석하고 대차게 싸우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 표 줍쇼 하는 거는 제가 그냥 넘어가겠어요. 근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한민수 최고위원인가? 거기도 친청계 같은데, 친청계가 좀 약간 이 정청래도 짜장면 맨날 이렇게 길게 먹는 것처럼 뭐 자기들끼리 뭘 짜는 건지 이상한 행동을 되게 많이 해요. 막 보셨어요? 한민서 막 손을 막 이렇게 들었다가 막 이렇게 했다가 막 이걸 내렸다가 막 하는데 저는 뭐 이렇게 너무 영상이 기괴해서 이거 영상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제일 웃음 포인트, 이성윤 의원이 검찰 출신이잖아요. 사실 제가 이성윤 의원 얘기를 좀 하자면은 갑자기 일화가 또 하나, 이성윤 썰을 하나 풀어야 되겠다. 제가 박근혜 정부 때 우병우 수석이랑 함께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했던 거는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느닷없이 이성윤 의원이 당시에 금융위원회에 파견 나와 있었는데 저는 모르는 분인데 검찰은 제가 더 밑에 기수예요. 누구를 저 아는 친한 사람을 통해서 점심을 먹자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점심을 먹자고. 근데 그때가 이성윤이 검사장 승진 직전이에요. 근데 본인 딴에는 청와대에 뭔가 잘 보여서 승진을 하고 싶었나 봐. 근데 본인이 어디 줄댈 데는 없으니까 그냥 아는 사람 통해서, 제가 그 직전에 금융위원회에 파견 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연을 통해 가지고 저보고 점심을 함께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정관들 몇 명이랑 그냥 중국집에 갔어요. 그랬는데 이성윤도 지금은 저렇게 눈 돌아서 막 민주당 개딸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죠. 그때는 박근혜 정부에 잘 보여서 그 검사장 승진하려고, 저는 그래서 그냥
제가 밥 한 끼 먹었으면 제가 이런 거 얘기도 안 해요. 그냥 그럴 수 있잖아요. 나 누구나 잘 보이고 싶죠. 누구나 승진하고 싶은데 후배들이 청와대에 파견 나가 있으니까 그냥 밥 한 끼 먹고 그런 것까지 난 오케이. 근데 너무 이상한 게 자기 실적을 보고서처럼 이런 데다가 만들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검찰 입장에서는 후배 기수고 또 밥 한 끼 먹으러 그냥 점심 한 끼 먹으러 중국집에 온 건데 룸도 아니고 사람들 다 트여 있는 데였거든요. 근데 거기 앉더니 갑자기 되게 어색하게 저 처음 초면인데 저 금융위원회에서 제가 저기 뭐 실적을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도 이거 보고서를 꺼내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나한테 보고를 막 해. 그래서 제가 성격이 좋아가지고 그 속이 빤히 보이면서도 거기서 면박 안 주고 예, 고생 많으십니다 하고 앉아 있었거든요. 끝나고 나서 저희 행정관들끼리 야, 박근혜 정부에 저렇게 줄 서려고 그렇게 그냥 자기가 열심히 했으면 열심히 한 거 믿고 그냥 있으면 되지. 청와대까지 줄을 대려고 밥 한 끼 먹자고 해가지고 자기 실적을 보고서를 써와서 식사 자리에서 줄줄 읽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눈치가 너무 없잖아요. 아니 식당에 제가 진짜 되게 쪽팔렸어요. 왜 사람들 옆에 있는데 막 보고서를 꺼내서 막 읽으니까 뭐 차라리 룸이라도 뭐 룸 있는 식당이라도 좀 잡든지. 일단 너무 센스가 없는 데다가 그 당시에는 박근혜 정부에 줄대서 승진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게 탄핵당하고 나서 제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할 때는 또 문재인 정부 때 여기가 경희대 출신이 돼가지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뭔가 학연이 있어서 그런지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 파견 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가 아니죠.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이 비서실장 할 때 파견이 나가 있었으니까 문재인이 대통령 되니까 자기가 비서실장일 때 경희대 출신의 이성윤 검사를 한번 써본 적이 있으니까 승진을 시켜서 제 위에 지휘하는 라인에 딱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는 문재인한테 충성하려고 또 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방해하려고 온갖 잔머리 다 쓰고 수사 방해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는 이제는 또 친명계로 또 변신을 해서 네? 이성윤이 친명계 아닌가요? 난 이성윤이 친명계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친천계 아닌 친명계일 거예요. 이성윤은 뭐 제 친천계인지 친명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여기에 변신을 해가지고 또 최고위원 돼서 한번 해볼 거라고 딸랑딸랑 하는 거예요. 친천계구나.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어지니까 얘기가 되네. 제가 헷갈렸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은 100%라고 다 장담할 수는 없어도 이런 기회주의적인 행태가 너무 많아요. 이성윤? 검찰에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본인 좀 출세해 보려고 보안수사권 폐지에 찬성표를 딱딱 누르잖아요. 저는 너무 이런 게 역겨운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이 개딸들도 보고 계시면 지금 우리 동시 접속자 수가 6,000명 정도 되면 좌파분들도 보고 계시겠다. 좌파분들 좀 많이 알려주세요. 이성윤 의원 박근혜 정부 때 자기 승진하려고 막 둘대던 사람입니다. 기회주의자예요.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네. 근데 제가 얘기가 좀 샜는데 근데 이성윤 의원이 이번에 최고위원 선거 나와서 말이 좀 느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고위원 한번 해봤지 않습니까? 하고 그러니까 잘할 수 있습니다. 또 뽑아주세요. 이렇게 하려고 제가 최고위원 한번 해봤지 않습니까? 하고 이성윤 의원이 얘기했는데 어떤 민주당원이 정말 큰 소리로 그랬으니까 그만해! 이렇게 외친 거예요. 한 번 했으니까 그만해! 그랬더니 표정 관리가 안 돼가지고 벙쪄서 이거 영상을 보여드려야 재밌는데 하여튼 친천계에서 요번에 전당대회 때 이상하게 했던 영상을 모아놓은 게 있거든요. 제가 내일 보여드릴게요. 이게 엄청 웃겨요. 그거 한번 꼭 찾아보십시오. 주말에 그거 보시면은 하루 스트레스가 좀 달아납니다. 보면 약간 열받을 수도 있는데 너무 웃겨요. 하나도 나오기 힘든 약간
조롱용 영상이 막 다 시리즈로 붙어 있으니까 너무 좋거든요. 민주당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했는데 너무 재밌네요. 네. 벌써 제가 기자회견하고 1시간이 넘어서가지고 너무 저도 오늘 방송은 좀 재밌는데, 제가 하나만 마지막으로 본격 자랑 방송, 제가 오늘 10시에 기자회견하고 벌써 11시인데 보도가 딱 연합뉴스에서 나왔습니다. 네. 많이 퍼날라 주세요. 연합뉴스에서 네. 이렇게 좀 나왔거든요. 이게 지난 대선에서도 조작됐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오늘 보도가 쏟아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많이 알려주세요. 많이 SNS에 도배를 해서 민주당 좌파들이 긁히고 청와대도 좀 긁히게. 그래야지 특검을 임명을 방해를 못하죠. 지난 대선에서도 불법이 있었다는 거는 부정할 수 없잖아요. 오늘 이성윤 귀가 간질간질하겠다. 지금 욕 좀 얻어먹어도 싸요. 그렇게 권력에 붙어가지고 검사 때도 비겁하게 사건 방해나 하다가. 네. 제가 웬만하면 오후 5시에 하려고 하는데 워낙 민주당이 사고를 많이 치다 보니까 신속히 알려드리려고 막 10시에 켰다가 오후 3시에 켰다가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구독 알림 설정을 많이 해서 좀 몇 시에 켜더라도 여러분들 많이 모여서 생각도 나누고 정보 교환도 하고 좀 민주당도 가열차게 까서 또 좌파들한테도 영상이 닿게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라이브 방송은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오늘은 제가 휴대전화로 하고 있어서 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